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1958년생 부부가구입니다. 저는 올해 9월, 남편은 11월에 만 65세가 되기 때문에 요즘 알베르토 선생님의 강의를 매일 챙겨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언니가 그러는데 서울에 집 있고 은행에 2억 원 정도 정기예금 갖고 있으면 기초연금 무조건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은행 금리도 많이 내렸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바쁘신 줄은 알지만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대별로 각각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2023년 하반기 금융재산은 과연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아주 쉽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먼저 첫 번째 관문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인지 계산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두 번째 관문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 역전방지 감액, 즉 기초연금 감액 3총사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서 개인별 기초연금 수급액이 최종 결정되는데요. 첫 번째 관문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구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금융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금융재산은 도대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을 계산하려면 먼저 금융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은행에 저축한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다음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은 최종 시세가액,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구하려면 조금 전 설명드렸던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리고 주식보험 등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 원일 경우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공제하면 8천만 원이고 8천만 원의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3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금융재산 1억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26만 6천 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금융재산이 2억 원이면 소득인정액은 60만 원, 금융재산 3억 원이면 93만 3천 원, 금융재산 4억 원이면 126만 6천 원, 금융재산이 5억 원이면 소득인정액은 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어르신들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소득인데요. 현재 기초연금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월 4만 원씩 기본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023년 7월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5%라고 가정하면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월 이자소득은 29만 1천 원이고 여기에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하면 25만 1천 원이므로 앞에서 먼저 계산해 두었던 금융재산 1억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 26만 6천 원에 이자소득 25만 1천 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51만 7천 원으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이자 소득을 더해주면 금융재산 2억 원의 소득 인정액은 114만 3천 원, 3억 원이면 176만 8천 원, 4억 원이면 239만 2천 원, 5억 원이면 소득 인정액은 300만 8천 원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도 선정 기준액이 202만 원 이하이므로 금융재산만 놓고 본다면 3억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선정 기준액이 323만 2천 원 이하이므로 금융재산 5억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금융재산뿐 아니라 일반재산, 소득, 부채 등도 모두 적용해야 하므로 신청인에 따라 모두 다르고, 또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을 모두 받으려면 기준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질문하신 서울에 집 있고 금융재산이 2억 원이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언니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의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2년 아파트의 공시가격에 자동차 등의 일반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차감한 후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일반 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의 지역별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 소득은 언제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나요? 이자 소득은 발생한 달이 속한 해의 다음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의 만기로 인해 이자 소득이 2023년 7월 발생했다면 이자 소득은 2024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아니, 그러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식통장으로 금융재산을 옮겨놓거나 현금으로 찾아놓으면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금융재산의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해서 증빙자료 없이 재산이 줄었을 경우 줄어든 금액만큼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증여 시점부터 매달 단독가구 221만 7천 원, 부부가구 270만 원씩 자연소비분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만큼을 부모의 금융재산에 계속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1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 단독가구는 45개월, 부부가구는 37개월이 지나야 증여한 1억 원이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자금도 자녀에게 뺏기고 기초연금도 못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증여세를 내고라도 자식에게 증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돼서 일정 기간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재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었는데 오늘 알베르토 쌤 설명을 듣고 나니 궁금증이 싹 풀리는 것 같네요. 오늘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은 종류마다 적용 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2023년 하반기 일반 재산은 도대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일반 재산에 대한 금액대별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